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면요, 사실상 단기 공략주의 변동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이 사실 우르르 나옵니다. 이번 주에 계속 언급드려 왔었던 우리들 제약, 아우 창피합니다. 우리들 제약 시가총액이 뭐 1조도 안 되잖아요. 조그만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에서 3거래일 상한가, 그런 거 뭐 방송 나와서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원생명과학 이번 주에 말씀드리고 야간 교육 다 해드리고 무료 방송 다 해드리고 무료 교육 다 해드리고 진원생명과학 보합에서부터 상한가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개장 전에 올려드렸던 국제약품 같은 경우 어때요? 27%까지의 변동이 나왔죠. 그런 흐름을 왜 못 잡아내세요? 신일약품 어때요? 오늘 난리 났잖아요. 국제약품 오늘 27%, 진원생명과학 29%, 유나이트제약 그냥 오늘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직행. 이런 종목군들 우리들 제약은 없어요. 3일 연속 상한가인데 그런 종목군들을 사실상 여러분들 앞에 꺼내놓고 자 보셨죠? 대박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 났습니다. 그러면 윤정두 나쁜 사람이죠. 거짓말쟁이죠. 이런 종목들은 교육용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1% 수준 들여다보는 정도의 수준. 어제도 야간 무료 방송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의 분봉을 바탕으로 대형주의 일주 월봉을 들여다본다. 대형주의 일주 월봉과 소형주의 분봉과 거래대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횡보 내지는 하락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거래량 없이 대형주가 회전율이 정상적인 대형주가 거래량 없이 미끄러질 때는 탄력적으로 돌립니다. 오늘 시간에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살짝 불거지면서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보지도 않습니다만 이슈가 불거지면서 시간 내에서 반등 탄력이 나오다가 다시금 눌리고 살짝 눌린 상태에서 마감됐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만 생각하세요. 지난 금요일 날 8월 14일 날 어땠습니까? 32만 원을 훌쩍 넘었던 시젠이 지난 8월 14일 날 조정을 받고 얼마까지? 22만 원대까지. 시간에서 얼마? 3%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은요 20만 주대 이상. 근데 월요일 날 어떻게 했어요? 그 연휴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면서 월요일 날 갭상승 6%, 장중 24%의 강세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뀌고 움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시장의 폭락 흐름, 그것이 추세 흐름이다? 거짓말쟁이들.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코로나19 이후에 3월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폭등 랠리면 폭등 랠리였지 그것 때문에 패닉 상태에 접어들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한 근거치들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먼저 우리나라 업종, 업황 상태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뭐 난리가 났죠. 그나마 의약품 쪽에 셀트리온 삼형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쪽에서 일부 버팀목을 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깨져 내려갔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은 대부분 시장 수익률, 하락률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찰실현 욕구가 터져 있는 건데 예를 든다면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6월 달에도 한번 깨졌었죠. 6월 15일 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냥 86만 3천 원 찍은 날 그런 날 시장은 10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잖아요. 100포인트 빠졌잖아요. 6월 15일 날.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쭉쭉쭉 올라갔잖아요. 패닉? 와 시장 더 조정받는다? 끝내준다? 그럴 것 같으면 왜 말씀드렸잖아요. 전량 매도하고 쉬시든가 전량 매도하고 파생 상품을 매매했어야죠. 우리가 지금 그런
매매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쪽은 잘 생각해 보세요. 펀드 상품에 외국인이 판다, 기관이 판다 다 필요 없이 펀드 상품에 주식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채워져 있겠죠. 왜? 여러분들과 계약을 할 때 펀드 상품에 돈을 넣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식 대신 사주세요. 주식 나 대신 간접 투자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식 사놓으라고 그랬지. 누가 시장 빠질 것 같다고 주식 하나도 안 갖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시장 폭등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건데. 계약 맺은 것처럼 그대로 채우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55.9%의 외국인 지분. 외국인 막 다 팔고 나갑니까 지금? 싹 다 팔았어요? 이거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외국인 바보입니까? 오늘 시장 빠질 거 어제 몰랐나? 여러분들도 차분히 대처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우지수의 흐름이 2007년 거부터 갖고 왔어요. 2007년도의 고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쭉 여기까지 100% 올라왔어요. 100%. 예? 시장이 14,000원에서 7,000까지 깨졌다가 7,000에서 돌려놓고 그리고 돌려놓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2016년도에 딱 바닥 찍고 왜? 금리를 2015년 12월에 올리죠. 그러고 나서 100% 올라왔다고요. 28,000, 29,000 찍었잖아요. 다우가. 이게 미국에서도 가장 약한 겁니다. S&P 500 지수는 더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어머니 오늘 오셔갖고 우리 숙소 청소 싹 해주셨다니까 지금. 어마어마하니까 엄마 오셔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폭등 랠리가 나왔는데 이 어려운 장에 아이고 힘들어. 그렇게 계신다고 되겠어요? 출석 검사 한번 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힘내야 되니까. 우리 어머님 생신이 언제라 그랬어? 4.2129라 그랬죠? 야간 무료 방송 들어오시는 수백 분의 분들, 노란톡 들어와 계신 분들, 국민톡에 들어와 계신 수천 명에 7천 명에 달하는 분들 이제는 우리 어머님 생신도 하셔. 4.2129 오늘 같은 날 더 여러분들은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야 돼요. 왜? 시장이 멀쩡하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올라가는데 빨리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4.2129 누르시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잘해주세요. 내일 아침에도 국제약품처럼 27% 오르는 종목, 내일 아침에도 금요일 아침에도 우리들 제약처럼 3일 연속 상한가 가는 종목, 내일 아침에도 진원생명과학처럼 보합에서부터 상한가 가는 종목, 내일 아침에도 신일제약 같은 그런 종목 주세요. 근데 그런 종목은 들어가 봐야 1%뿐이 못 들어가니까 제대로 된 주력 업종 주세요 라고 누르셔야죠. 능동적으로. 다른 데 채널 돌려보셔봐야 자 알아들으셨죠? 1번 눌러보세요. 누르지도 않아요. 능동적이셔야지. 오늘 같은 날 빠르게 넘길 겁니다. 이제 S&P 500 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계속 사상 최대치 고가 랠리입니다. 2017년 11월과 2018년 1월 이때 이후로 우리나라는 디커플링 상태에 빠져서 여기에 놓여졌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맨날 해요. 여러분들 말고요. 저희처럼 방송 나오는 친구들. 아니 좀 공부 좀 해서 얘기를 하든가 말을 함부로 해. 왜? 지금 글로벌 증시가 다 여기에 이상의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정정 불안 때문에 내려와 있죠. 정치적인 불안,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렇게 해서 내려와 디커플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나라가 제일 약하다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7년도 고점을 넘긴 거 다시 백해서 보겠습니다. 2007년도 고점을 넘긴 거 우리나라가 2011년도에 고점을 넘깁니다. 2007년의 고점.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2007년에 넘기는데 다우지수는 언제 넘겨요? 2013년도에 넘깁니다. 2013년도에. 우리가 월등히 빨랐다는 거예요. 월등히 강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두 번째 기준은 나스닥 지수의 기준에서 2017년도 있죠. 이때 11월까지의 상승률. 이 11월까지의 상승률에서 다우, S&P 500 지수, 니케이, 나스닥 우리나라 하면은 나스닥이 26%대인가요? 우리나라가 24%대인가요? 두 번째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무슨 약한 나라예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지금 디커플링이 2018년부터 나온 거예요.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의 흐름이라고.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조정받고 오늘 조금 눌림목 받았다고 그걸 가지고 대세하락이 어떻고 이번 조정이 어떻고 왜 우리만 조정받아야 되나? 일본 같은 경우에 하루에 막 10%의 등락도 나왔어요. 3월 달에. 미국의 조정도요. 3월 달에 하루에 막 10%. 유럽도 마찬가지. 오늘 일본 마이너스 1%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향을 안 받죠. 대만이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기술주 영향 받았는지 대만이 좀 많이 빠졌고 3% 수준. 응? 나머지는 유럽이나 미국이
우리나라 영향을 받아서 조종을 받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일본 같은 경우는 문제 없단 말이죠. 대만 같은 경우는 기술주 위주라 그랬잖아요. 대만 같은 경우에. 예? 대만 먼저 보실게요. 대만 같은 경우에. 대만 보시면은 2007년도 고점 여기 똑같아요. 우리나라만 2011년도에 넘긴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그 어느 증시보다 우리나라가 강해요. 그리고 나서 2017년도, 2018년도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 올려놓죠. 이게 20% 수준이에요. 여기가. 대만이 기술주 위주에 우리나라는요. 못 넘겼어.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에 고점 대만도 넘기고 있는데 우리가 못 넘긴 딥커플링 상태다? 왜? 정정불안,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해소돼서 돌려지는 과정인데 윗골이 조금 달렸다고 해서 이게 대세하락입니까? 아니 월봉상에 이평선을 뭐 이탈을 해서 뭐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원래 약하다. 원래 약하긴 뭐가 원래 약해요? 2011년도에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고점을 뚫어주고 2017년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무너져 내렸다고 그냥 아이고 난리 났어요. 내일 또 빠지면 어떻게 하나. 내일 왜 빠져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이후에 글로벌 시장이 계속 강한 이유는 뭡니까? 어떤 이유예요? 각국의 중앙정부와 각국의 중앙은행이 어떻게든 이 흐름, 이 어려운 부분을 돌파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화로 다가섰고 그 이후에 랠리가 나오죠. 유동성의 강화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이번에 코로나19 갖고 재난지원금 막 뿌려댔죠. 지금 유동성이 어마어마하죠. 부동산이 난리가 났다면서요. 전 잘 모르겠어요. 부동산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동학개미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일 뿐이지 무슨 동학개미가 뭐 삼성전자 주식 올려주나? 현대차 막 하루에 17% 오를 때 동학개미가 막 밀어 올려요? 시장 냉정하게 보십시오. 업종 쫙 보여드려요. 지금 대형주예요. 유가증권 시장하고 대형주하고 기준 잡으시면 다 여기에 놓여져 있죠. 위에. 중형주는 어때요? 이번에도 또 실패하실래요? 소형주는 어때요? 이번에 또 실패하실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러한 고점 대비 헤매고 있잖아요. 아무 업종이나 황금 대바닥주 하지 말라고 몇 년 동안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 몇 년 동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 몇 년 동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 몇 년 동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 이런 거 하시지 말라고 좀 제발 좀. 황금 대바닥주는 채널 돌리지 마세요. 맨날 이런 거죠. 대바닥입니다. 여기서 갈 겁니다. 대바닥입니다. 여기서 갈 겁니다. 대바닥입니다. 여기서 갈 겁니다. 그거 좀 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가서 그냥 주구장창 대바닥만 찾을 거예요? 지하실이 어딘지 모르고 내려가는 이런 것만 찾으실 거야. 이런 것만 이번 기회에 옥석 가리기 해서 6월 15일 날 이후에도 시장이 폭등 랠리 나온 것처럼 3월 달 바닥 찍고 시장이 급등 나온 것처럼 이런 업종 다 이제 물리치고 황금 대바닥주 그런 쓸데없는 거 다 버려버리고 채널 돌리지 마시고 이제 바닥에서 돌리는 거 말고요. 원래 세져 있던 쪽 그런 쪽을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뭐 어떤 거 서비스 업종 지수 이게 뭐라 그랬어요? 카카오, 네이버, 넷마블, NC소프트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 수익 다 냈죠. 오늘 같은 날에도 내일 같은 날에도 넷마블 수익 났는데 넷마블 팔아서 낙폭과대주 살까요? 낙폭과대주 사지 마시라고. 무슨 황금 대바닥이에요. 현대차가 17% 올라오는 이런 장에서 현대차가 대밀렸으면 17%도 필요 없고 10%만 되돌린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다시 17만 원이야. 이번 고점 찍은 게 18만 500원이고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현대차 이럴 거란 말이죠. 대바닥주를 찾는 게 아니라 강한 종목 속에서 옥석 가리기를 합니다. 현대차를 정책적인 수혜를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 기관이 윗방향의 매수를 주니까 하는 거지. 순매수 기준에 외국인 기관이 좀 팔고 순매수 기준에 개인이 조금 샀다고 해서 전체 상장 주식수에 개인이 요만큼 샀다고 해서 그게 동학개미가 올린 겁니까? 외국인 기관이 밑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위에 걸어놓고 신규적으로 편입해야 될 쪽에 위쪽으로 움직임을 주니까 그런 랠리 흐름이 나왔죠. LG화학 마찬가지인 거고. SK이노베이션, LG화학, 석유화학 업종의 기준, 의약품의 기준, 의약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6월 달에 이 큰 양봉,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형제 다 잡아드렸죠. 이런 거를 지금 버리시고 대바닥, 황금 골드 바닥을 찾으러 간다고? 지금 화학업종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LG화학이 세상에 LG화학이 시가총액 50조를 넘겨버려. 그죠? 조금 조정받아서 47조 뭐 이렇게 돼 있죠. LG화학이 7월 말 대비해서 8월 달까지 그냥 순식간에 50%씩 올라와 버립니다. 순식간에 50%씩. 그러면 LG화학, 와, LG화학 팔아가지고 황금 대바닥주 사러 가자. 그러고 가실 거예요 또. 대형주 팔아서 소형주, 중형주 가실 거예요. 이번 기회에 옥석 가리게 하시라고. 전기전자업종 윤종수가 제일 좋다 그러더니 오늘 무지하게 빠졌네. 뭘 무지하게 빠져. 시장 빠진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빠졌지. 조금 덜 올랐다가 빠져서 속상하지. SK 하이닉스가 너무 빠져서 속이 상할 뿐이지. LG전자가 오늘 얼마나 강했습니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얼마나 강했어요? 지금 이 흐름이 시장을 견인한 거였어요. 아니 환율 안 좋을 때 누가 전기전자 업종 환율 안 좋을 때 이럴 때 폭등 랠리 나오는데 환율 안 좋아서 깨져내려갈 때 이럴 때 사래요? 이럴 땐 조선주가 수출주에서도 조선주가 왔죠. 왜? 가격 경쟁력이 아닌 가격 결정력이 있었죠. 지금 전기전자 업종은요.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까? 거짓말쟁이들.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실적을 내놓는 거죠. 지금 전기전자 업종이 32%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못 가는데 시장에 갈 것 같습니까? 이들이 못 가는데 여러분들 종목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의 수급을 들여다 보셨어요? 정확하게 순매수 기준에 아이고 외국인이 좀 팔았네. 삼성전자가 55.9%라고 외국인 지분이요. 근데 삼성전자에 외국인 조금 팔면 삼성전자 외국인이 파니까 이거 사면 안 됩니다. 뭘 사게? 뭘 사게 그러면? 뭘 사실 거예요? 얘네가 못 오르고 시장에 갈 수 있다? 시장에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지. 시장에 못 가는데 움직여요? 아 오늘 창피해 죽겠어요. 응? 상반기 실적 그렇게 막 엄청나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랠리가 나오는 건 유동성 공급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말이나 될 소리에 말이에 막걸리에 지금 이거 바뀌었어 이거 순위가 오늘부로. 참나 어처구니가 없는. 어? 지금 상반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 봐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시가총액 상위 영업이익에 대부분 다 차지해 얘네가. 얘네가 다 차지한다고. 얘네가 못 가는데 어떻게 시장에 가요? 잘 보세요. 2조 7천억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1437억이죠.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순위가 52조 5천억, 52조 3천억? 이거 할 얘기는 아니지만 셀트리온 삼형제 묶어놓고 나면은요. 셀트리온 삼형제 시가총액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이닉스를 넘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렇다고 쳐. 하이닉스 영업이익 2018년도에 20조 8천억까지 냈던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의 순위를 바꿔버려? 그럼 얘네가 떨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왜 얘네가 떨어져야 돼? 왜 셀트리온이 떨어져야 되고 왜 바이오로직스가 떨어져야 돼요? 시장 가면 시장 수익률 나오면 돼요. 우리 이거 수익 다 냈잖아. 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기준은 뭐냐면 아니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3위까지 미끄러질 그런 종목이에요. 아 실적이 안 좋대. 실적이 안 좋아서 2조 7천억인가? 아유 그냥 시가총액 대비해서 안 좋은. 그러면 얘보다 더 안 좋은 하이닉스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위가 바뀌어 있는데 주가가 밀려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종목이 어렵다고 해서 와 이거 패닉이에요. 아우 이거 대공황이에요. 아우 이거 폭락이래요. 옆집 갔더니 뭐 2천 간대요. 옆집 갔더니 1800 간대. 3월 달에 1100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옆집 갔더니. 채널 돌리지 마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9월 기준에 3000포인트를 넘길 수도 있다. 거짓말쟁이라고요? 뭔 거짓말쟁이 자꾸. 아까 글로벌 증시 다 보여드렸죠. 하다못해 대만이 2017년 고점, 2018년 고점을 다 뛰어넘고 있어요. 얼마? 20%. 우리가 그때 고점이 얼마? 2,600. 그거 넘기면 얼마? 3,000이 넘어요. 20% 퍼센테이지로 보란 말이에요. 채널 돌려봐야 아이고 2,500포인트 이번에 갈까? 이러고 앉아있어. 그럼 뭐야? 그건 다 잡주만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소형주만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형주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조금만 움직여버리면요. 그러면 시장 지수라는 거 금방 움직여버립니다. 그 시장 지수가 가야 나머지 종목군들이 쫓아가죠. 오늘처럼 시장 다 빠지니까 어때요? 장비 부품 업체들부터 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종목 의약품 제약하고는 그냥 주구장창 밀려 깨져버리죠.
시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동반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시장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 팔았다고요 오늘? 개인이 막 1조 샀다고? 참나. 외국인 전체 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몇 프로입니까? 기관 전체 지분이 우리나라는 몇 프로예요? 왜? 어제 그냥 다 팔지. 오늘 그냥 다 팔지. 모든 종목이 다 점 가버리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주식 비중 제대로 잘 유지하시고요. 글로벌 시장 흐름 잘 보시고요. 이런 시황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시면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같이 동참하세요. 엉엉엉 울지 말고 희망 가지고 같이 가세요.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금요일 날도 오늘처럼 상한가 3종목 4종목 잡아내는 그런 비법 무료로 교육자료 다운받으시고 교육 무료로 받으시고 종목까지 받으셔서 내일은 활짝 웃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국민톡 찾아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